세월호 사고 당일에는 이 세 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었다라면은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세 개 매뉴얼 중에서 한 개라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해경이라는 존재를 잘 몰랐어요. 예. 뭐 해수욕장 가면은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이 정도 생각했죠. 예.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라거나 뭐 하는 조직인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해경이 어떤 조직입니까? 해경은 바다의 경찰이라고 뭐 간단히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와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범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법과 규정이 정한 의무를 수행하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다. 그래서 주요 임무는 경비, 군안, 해상 교통 안전관리, 해상 치안 뭐 이런 업무를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면요, 해경이 사실관계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죠? 보통 매뉴얼에서는 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요? 그러니까, 예. 관할 해역의 VTS, 세월호 사고 당시에 그 관제 의무를 했어야 됐었던 곳은 진도 연안 VTS고요. 예. 관할하는 데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GMBSS라고 해서 전 세계 해상 조난 안전 제도에서 비상 위치 표시 무전 표지 설비를 통하는 방법. 그러니까 EPOB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박이 그 침몰을 하게 되면 선박에서 자동으로 그 신호를 그 위성을 통해서 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세월호 사건 때 이제 뭐 있었던 건데요. 상황실의 유선 전화, 휴대전화를 통해 가지고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뭐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 그 마지막으로 이제 조난 현장에 있는 함정과 헬기가 수신한 조난 신호를 받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때는 이제 뭐 진도 연안 VTS가 어떤 본인들한테 그 주어진 역할을 다했었다라면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보통 시간보다 한 8분 정도 빨리 더 인식할 수 있었었고 그렇게 했더라면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진도 VTS가 어떤 근무태만 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인지를 좀 늦게 했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아버님, 그리고 해경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으려면요, 해경이 법적으로나 정책상으로나 매뉴얼상 어떤 의무와 권한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구조를 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실에서 지휘부와 상황요원들이 그 지휘하는 절차를 그 요구하는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 그다음에 이제 구조본부 비상가동과 관련돼 가지고는 주변 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3개 매뉴얼 중에서 한 개라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습니다. 매뉴얼은 있는데 시행이 하나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일단 그 구조 절차는 크게 그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해야 될 어떤 초동 조치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그걸 분석해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절차. 그다음에 상황 전파하고 수색구조 세력 동원하고 출동 지시. 이렇게 해서 이걸 초동 조치라고 하는 그 상황실에서 해야 될 절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그 보시면은 구조본부 비상 가동, 수색구조 계획 수립, 수색구조 종결 뭐 이게 그 다음 절차인데 이것은 이제 지휘부가 해야 될 절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세월호 사건에서 책임자 처벌을 엄격하게 하려면은 상황실에서 해야 될 어떤 그 초동 조치 절차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을 따로 논하고 그다음에 구조 지휘에 대해서 따로 논하고 이렇게 좀 분리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세월호 사고 때는 피고인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상황실에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었으면 그거 지휘부가 안 했어도 그 같이 지휘부가 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또 어디서 한 사람이 못할 사유가 발생했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 못한 것처럼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었던 그 어떤 불합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두루뭉술 묶어가지고 판사가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고 업무 매뉴얼상 부서별, 직책별, 직위별로 해야 되는 의무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쪼개가지고 사실 적용을 한 것이 아니고 예. 너무 통으로 묶어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하면 전부 다 면죄부 줘버리고 누구 한 사람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만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식으로 가버린 예. 거죠. 그래서 이 업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가 법원이 잘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버님? 예, 뭐 어차피 법원 자체는 검사가 주장하지 않으면은 예. 예. 그 뭐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피고인들의 책임을 정확히 논하려면은 예. 어떤 우리 국내 매뉴얼, 그다음째 우리 그 국내 매뉴얼보다 상위 개념인 그 IAM-SAR 매뉴얼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꿰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뭐 하지 않고 피고인들 주장만 받아들여 가지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해경이 어떤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고 그리고 업무 매뉴얼상 어떻게 절차가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요. 실제로 아버님 한번 좀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그 사건 날이요. 예. 사건 날인데 결국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서부터 고위공문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